여기 전형적인 프랑스 파리지행의 예상치 못한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의 마케팅 임원 레오폴딘 아르케트는 평생 자신의 문화적 우월감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과의 만남과 한국 경찰이 파리에 와 있는 것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레오폴딘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오폴딘 아르케트이고 나이는 60세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일과를 따릅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제 아파트는 도시의 멋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멀리서 에펠탑이 보입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지나칩니다. 신선한 크루아상 냄새가 저를 유혹하지만 저는 체중 관리를 위해 유혹을 참습니다. 카페 안에는 늘 보이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큰 카메라를 들고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을 한 관광객들을 보며 눈을 굴리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안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찰관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경찰관들이 올 것이라는 언급을 봅니다. 한국?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의 세련된 도시에서 보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겠어?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유럽만큼 발전하지 않은 먼 나라로 느껴집니다. 작은 마을과 사람들이 낯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들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찰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올림픽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 선수들, 새로 지어진 경기장들,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게는 그저 더 많은 인파와 더 많은 일만 의미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한국의 양궁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이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양궁, 그게 진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나? 동료는 제 발언에 놀란 표정을 짓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지나칩니다. 요즘 여기서 인기가 많은 듯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매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우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고 피부가 완벽하며 과장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프랑스 영화가 더 좋습니다. 오후에는 잠재적인 고객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동안 제품을 마케팅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중 그들은 다양한 군중을 겨냥해 국제적인 테마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한국풍 디자인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세련된 파리 관객들이 그런 걸 원할까요? 저는 묻습니다. 퇴근 후 다시 카페에 들립니다. 이번에는 작은 간식을 허락합니다. 초콜릿 크루아상. 제가 늘 앉는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K-팝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매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을 지나칩니다. 그곳에서 나는 냄새는 저에게 낯설고 조금 이상합니다. 코를 찡그리고 빠르게 걸어갑니다. 나는 프랑스 요리를 고수할 거야. 고맙지만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파트에 돌아와서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켭니다. 올림픽 준비에 대한 소식이 나옵니다. 다양한 경기장이 준비되는 장면을 보여주며 양궁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바꾸려던 순간 한국에서 온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들을 보여줍니다. 매우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순간 그들의 조직력에 놀랐지만 곧 그 생각을 접습니다. TV에선 잘 보이겠지. 하지만 파리에서 실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을 봅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파리는 수세기 동안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왔어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 다시 6시 30분에 맞추고 침대로 올라갑니다. 내일은 또 다른 회의와 올림픽 준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 세계와 신념에 만족하며 눈을 감습니다. 저희 편안한 일상과 오래된 편견이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줄은 모른 채로요. 파리의 또 다른 바쁜 하루였습니다. 도시에는 올림픽의 열기가 가득했지만 저는 전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큰 기차역인 가르 생나자르를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는데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울음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5살이나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이 혼자서 바쁜 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아이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도와야 할까?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과 잘 지내는 편이 아니었고 회의에 가야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찰나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관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제복을 입고 있었고 배지에는 이상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올림픽을 위해 여기 파리에 온 한국 경찰관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프랑스어도 못할 텐데.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찰관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프랑스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 노래 같은 발랄한 곡조였습니다. 처음에 그 소녀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눈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계속 노래를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웃긴 표정을 지었고 놀랍게도 소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경찰관이 음악과 친절함으로 이 아이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경찰관은 서투른 프랑스어로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경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의 억양은 강했지만 그의 말은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루카스. 소년은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루카스, 길을 잃었나요? 김 경사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루카스가 부모님을 묘사하는 동안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지만 돕고 싶었습니다. 김 경사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부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프랑스어가 좋지 않아서요. 그의 예의에 놀라면서도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역 직원에게 루카스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부모님을 찾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갔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계속 김 경사와 루카스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은 이제 자신의 배지를 보여주며 소년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빨간 티셔츠와 파란 반바지를 입은 5살 소년 루카스의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와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김 경사는 루카스를 계속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곧 낯선 단어들을 발음하려고 애쓰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한 쌍의 부부가 우리에게 달려오며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루카스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울면서도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껴안는 동안 김 경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손을 흔들고 약간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김 경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 보였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김 경사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함께 일하니 좋지 않나요? 저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루카스를 잘 다루셨네요. 그 노래는 뭐였나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산토끼라는 한국의 인기 어린이 노래예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김 경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경찰관은 친절함과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많은 현지 경찰관보다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에 대한 제 초기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까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더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역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많은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느낌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회의에 늦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친절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목격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산토끼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발랄한 멜로디가 저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의 벽에 생긴 작은 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김 경사와의 이 만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르 생나자르 역에서 김 상사를 만난 후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이 내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 있는 한국의 존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올림픽 마을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무 중에도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내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중 프랑스 현지인 2명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남한 경찰관들의 도움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가방을 떨어뜨려서 모든 걸 쏟아버렸는데 한국 경찰관이 다 주워주고 호텔까지 길 안내도 해줬어요.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인내심이 있어요. 심지어 소란스러운 관광객을 상대할 때도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예전 믿음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후반 나는 양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양궁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동료가 표를 줘서 가게 되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프랑스 팀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나운서는 그들이 한국 출신의 최진호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 팀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집중력도 대단했습니다.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을 때 프랑스 팀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선수들이 코치 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코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요. 다른 선수는 덧붙였습니다. 우린 단순히 더 많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고 있어요. 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코치 최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챔피언 양궁 선수였고 혁신적인 훈련 기법을 개발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여 각 선수의 폼과 정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전 세계 팀들이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내 선입견에 도전했습니다. 나는 항상 유럽 국가들이 스포츠 과학에서 선도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코치가 서양 국가들이 지배하는 줄 알았던 스포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올림픽에서의 한국의 존재에 대한 뉴스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수들이 요구되는 시간 이상으로 훈련하는 헌신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집 근처의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관 몇 명이 들어왔고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보였으며 프랑스 문화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며 내 안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하며 올림픽과 파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내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믿음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뜨거운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여전히 오래된 관점에 집착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눈앞에 있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상사의 길 잃은 아이를 돌봐준 친절함, 현지인들이 경찰관들을 칭찬하는 말, 코치 최의 인상적인 업적,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가치관, 고급 기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진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며 나는 내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무시하고 예전 편견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마음을 열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고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한국 방문객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 발견의 여정이 어디로 나를 이끌지 지켜볼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양궁팀이 최 코치 덕분에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본 후 저는 한국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경찰이 주최하는 지역 행사에 대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지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이기고 결국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는 한 지역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김 경사님이 부스를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케트 씨,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경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호기심은 이해의 첫걸음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부디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부스가 있었고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부스에서는 전통 놀이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며 제 배를 꼬르륵거리게 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한 경찰관이 호신술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동작이 끝난 후 그녀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마 제 나이에는 무리일 것 같아요. 저는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간단한 동작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동작을 익혔습니다. 동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기술에 관한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유럽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보여준 전화기, 태블릿, 심지어 가전제품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놀랍도록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자랑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술과 혁신에서 선도적입니다. 더 둘러보면서 주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현지 파리 시민들이 한국 경찰관들과의 경험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셨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넘쳤어요.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걸 봤어요. 한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이 이야기들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이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김 경사님의 부스로 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글씨를 쓰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글자에 매료되어 지켜보았습니다. 해보실래요? 그가 붓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두 어디서든 시작하죠. 그가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해봅시다. 그의 지도 아래 저는 레오폴딘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천천히 그렸습니다. 엉망이었지만 이 새로운 형식으로 내 이름을 보는 것에 묘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글씨를 마쳤을 때 김 경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케트 씨, 한국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그를 바라보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처럼 첫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것,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옛 편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문화, 가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가족의 중요성, 성실함의 가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김 경사님이 말했습니다. 번역하기 어려운데 사람들 간의 깊고 따뜻한 유대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심지어 낯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역에서 길을 잃은 아이, 커뮤니티 활동, 오늘 본 친절함,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함, 존경심, 예상치 못한 깊은 연결감. 제가 깊은 변화를 겪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옛 편견들이 오늘 배운 것들 앞에서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 경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케트 씨. 누구든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원할 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파리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변한 것일 수도 있죠.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는 열망, 더 연결되고 싶다는 열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고 극복할 편견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과 최 코치와의 눈을 뜨게 한 경험 이후 저는 배운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한국에 대한 감상을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고 모두가 그것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지역 카페인 르프티 파리지앵에서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조명과 항상 신선한 커피향이 감도는 아늑한 장소입니다. 저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몇몇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야기하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모임 날이 다가왔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나비가 배 안에서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가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봤던 놀라운 것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모두가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들고 자리에 앉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동안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군중 속 몇몇 놀란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김 경사가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어떻게 위로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동요를 부르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함이 빛을 발했어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심지어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났던 다른 한국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최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 것 같아 보여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다음으로 최 코치와 프랑스 양궁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팀이 은메달을 딴 거 아셨나요? 제가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듯 보였어요. 그건 모두 한국의 최 코치 덕분이에요. 그는 우리 팀을 그의 방식으로 변모시켰어요. 그는 우리의 훈련의 과학과 헌신을 가져왔어요. 저는 최 코치의 접근 방식이 단지 신체적 기술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 팀에게 압박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이전에 없던 집중력을 가지도록 했어요. 그들이 함께 이룬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관심과 감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제 자신의 변화를 나눌 용기를 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우리보다 덜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헌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고, 제가 예상치 못한 친절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 경찰이 주최한 커뮤니티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안전 팁과 그들의 문화를 나누어 준 방법에 대해요.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연결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저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문화 교류는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헌신과 노력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친절은 어떤 언어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방을 둘러보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배우고 처음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카페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제 안도의 숨과 기쁨 속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한국 방문객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동료 마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레오폴딘,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어. 나도 너무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 그걸 바꾸고 싶어. 저녁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야기로 이렇게 많은 관심과 개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도울 수 있었죠. 그날 밤 파리의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저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울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의 경이로움을 직접 경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평소와 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파리의 거리들은 여전히 흥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딘가 씁쓸한 기운이 감돕니다. 한국 대표단, 특히 김 경사와 그의 팀은 곧 떠날 예정입니다. 카페를 둘러보며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닫습니다. TV에서는 올림픽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고 최진호 코치가 프랑스 양궁팀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레오폴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 이웃인 마리입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제 테이블에 앉습니다. 방금 한국 문화 행사에서 돌아왔어요.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니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때를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많군요. 라고 말하며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의 다른 단골들도 합류합니다. 곧 우리는 모두 한국 방문객들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피에르는 자신이 먹어본 한국식 페이스트리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거의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는 두부와 부인은 자신이 참석했던 K-팝 댄스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말하며 친구들을 둘러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먼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김 경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도와준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한국 경찰관들이 어떻게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힘썼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 코치가 우리 양궁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메달이나 보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열정을 느끼며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가치들, 존경, 헌신, 친절함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동안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펠탑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밤의 도시는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으로 아름답습니다. 탑에 다가가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김 경사입니다. 김 경사님, 제가 손을 흔들며 부릅니다. 그는 돌아서서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몇 주 전 처음 제 눈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미소입니다. 아르케트 씨, 그가 저를 맞이합니다. 올림픽 마지막 밤을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대회,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사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처음 왔을 때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김경사는 손을 들어 저를 멈춥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올림픽 같은 행사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음식이나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슬픔과 감사의 감정을 느낍니다.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볼게요. 그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직접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김 경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번에는 제가 프랑스 문화를 배우게 될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공항에서 배웅합니다. 그들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듭니다. 저희 세상은 더 넓어졌고 더 다채로워졌으며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점에 들러 한국어 교재와 한국 요리책을 구입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고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변했고 저희 작은 파리 구석도 변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객들로 인해 삶이 변화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김치와 함께한 마리, 페이스트리와 함께한 피에르, K-팝 댄스 동작과 함께한 두부와 부인. 우리는 모두 성장했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일상에 적응하며 저는 모든 것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모험과 교훈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김 경사, 최 코치,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